진정한 사랑의 완성은 결혼식에서 이루어지는 줄 알았더니 그거는 시작입니다. 결혼식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렇게 애틋한 그런 사랑을 서로 나누다가 결혼식 하고 합방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이 완성된 듯 싶었는데 그 결혼식 이후에 두 사람이 하나가 된 이후에 진정한 사랑이 이제 꽃피고 그리고 완성되어 가고 성숙해져 가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어떤 그 결혼 주례사 가운데 결혼식보다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제 마음속에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도 결혼할 때까지 그 사랑이 드디어 완성됐구나. 우리가 벅찬 그런 감동을 받으면서 주목했는데 결혼식을 하고 난 어느 정도 지난 시간이겠지요. 그런데 이 결혼식을 하고 난 이후에 사랑이 완성됐다라고 생각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제일 먼저 이렇게 등장하는 문제가 신랑이 신부와 함께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이 신부가 결혼식을 하기까지는 그렇게 애타게 그렇게 사랑하는 임을 그리고 그리고 기다리고 만났을 때의 그 감정 표현들 이런 것들이 결혼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싹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.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건 무관심이다, 무덤덤해졌다,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. 아마도 이 신부가 꿈을 꾼 것 같아요. 그런데 자기는 자고 있고 자기 신랑은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.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두 사람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까? 물론 왕이었으니까 얼마나 경무에 시달리겠어요. 그리고 자기가 돌아볼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확하게 시간을 맞추어 가면서 신부와 함께 지내지 못하고 잠자리를 그렇게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적인 그런 어떤 격차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어쨌거나 그것 때문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결혼해서 새 가정을 꾸린 이 가정에 첫 번째 찾아온 그런 위기였습니다. 결혼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이젠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자리 잡는 것 같아요. 이제부터는 완전히 내 거니까 다른 길은 없으니까 그래서 마음을 턱 놓고 그냥 자기가 하던 일에 또 최선을 다하기 시작합니다. 그게 도덕적으로 잘못됐거나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일이 아닙니다. 엄밀히 얘기하면 사랑은 두 사람의 감정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그게 무슨 흠이 되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러나 바로 거기서부터 이 사랑의 감정 그리고 사랑의 이성이 이렇게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. 무엇보다도 결혼하고 새 가정을 꾸렸으면
유대 법에는 1년 동안 군대도 면제시켜주는 그런 법이 왜 생겼습니까? 바로 이런 상황을 이미 사랑을 통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법까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두 사람 간의 그 사랑을 꽃피우고 그리고 성숙시켜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다고 하면 여기 보면 일단 신랑이 그 자리를 함께 있어야 될 자리를 비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. 그 어떤 것으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남편만 잘못하느냐? 여기 보니까 이 아내된 사람도 오늘 이렇게 남편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이럴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남편은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뭐 이렇게 저렇게 막 경무에 시달리면서 그 시간을 아내와 함께 보내지 못할 만한 그런 이유라도 있지만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. 여기 보면 나의 누이, 나의 사랑, 나의 비둘기, 나의 완전한 자야 이렇게 자기 아내를 부를 때 정말 아주 결혼하기 전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하며 깊어지던 그때 부르던 호칭이 여기 한꺼번에 다 나옵니다. 이 얘기는 남편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. 남편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는데 사정상 지금 내가 이 아내와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, 충분히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아주 애원을 합니다. 문을 열어다오. 내 머리에는 이슬이,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. 이게 무슨 얘기예요? 아니 뭐 새벽을 달려왔다든가 아니면 새벽 내내 새벽이 다 지나가도록 지금 문을 두들기고 있는데도 지금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. 여전한 사랑의 마음은 있어요. 새벽을 달려오면서까지 온 몸에 이슬이 적셔지기까지 이 신부를 향한 이 감성이 지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은 신부를 혼자 두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. 자, 이 아내의 대응하는 모습을 보세요.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. 뭐 이 소리 가운데는 목소리도 있을 수 있고, 뭐 다가오는 소리도 있을 수 있고, 그리고 막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문 두드리는 소리도 있을 수 있고, 뭐 많이 있을 겁니다. 그런 여전히 사랑을 구걸하는데도 이 아내는 아주 무덤덤하게 응대하고 있습니다.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느냐? 또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? 이렇게 얘기를 해요. 한마디로 얘기하면 귀찮다는 거예요. 가서 문 열어주는 그 거리 얼마나 된다고 문 열어주는 것조차 귀찮다는 거예요. 이미 나 잠들어서 내가 잠옷을 다 갈아입고 지금 자고 있는데 내가 신랑을 맞으러 잠옷바람으로 맞을 수는 없지 않느냐. 내 신발이 또 다시 더럽혀지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
그래 놓고는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아요. 마지못해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. 마지못해 가서 문을 열었더니 그 문고리에서 그냥 잡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모략입니다. 모략. 이 모략은 이 사랑의 표현입니다. 그리고 이 모략은 이 사랑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향입니다. 그게 내 손에서 흘러내리고 있고 문고리에 아마 그걸 걸어놨던 것 같아요. 신랑은 신부와 사랑을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이 모략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문전박대 당하고 그것도 꽤 오랜 시간 된 것 같아요. 이슬에 젖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그래서 이걸 걸어놓고 이미 떠나버리고 없습니다.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.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. 내가 그를 찾아도 만났고 불러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다.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무슨 두 사람이 사랑 싸움을 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잠시 들기도 합니다. 그게 사랑 싸움이든 아니면 이렇게 신부를 홀로 이렇게 독수공방하게 그냥 내버려뒀던 어쨌든지 간에 이 두 사람 사이에 분명히 문제가 생긴 겁니다. 그 첫 번째 문제는 신랑과 신부가 새 가정을 꾸리고 난 이후에 함께 해야 되는 건데 무엇보다도 거기에 함께 해야 되는 건데 그걸 하지 못하고 난 이후에 아무리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. 그리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그게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. 또 신부는 신부대로 그렇게 소리가 다 들리는데 뭐 시끄러운 소리, 뭐 하는 소리, 그 남편의 발자국 소리, 문 두들기는 소리, 소리 지르면서 내 사랑하는 자야, 비둘기야 뭐 이런 사랑 표현이 계속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귀찮다는 거예요. 내 마음이 너에게서 이렇게 토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. 무감각해진 거예요. 무덤덤해진 거예요. 아니 그렇게 결혼하기 전까지는 세상에 없는 사랑을 두 사람이 나눌 것처럼 막 그러면서 그리워하고 막 이러면서 만나서 그 사랑을 이렇게 꽃피워오다가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이런 문제가 꿈속에 이렇게 비춰진 것 보면 이 두 사람 사이에 애정, 정선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. 아니면 뭔가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현몽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신랑이 떠나간 것을 알고는 막 그때부터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. 그러면서 자기가 그냥 뛰쳐나가서 막 사람을 부르고 막 그러는데 이미 시간은 오래됐습니다. 그러니까 순찰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얻어맞습니다. 그리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이 신부의 옷을, 겉옷을 막 뺏어 버리고 벗기고 막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안타깝게 예루살렘의 딸들아,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.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라고 그렇게 한숨 쉬며 안타까워하면서 아주 호소하는
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닫히고 있습니다.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사랑에는 이 감정과 이성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. 감정이 변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부르짖는 그 남편의 목소리 틀린 거 아닌데, 이성적으로 그걸 이해할 수 없는 이 아내의 이 생각하고 이게 균형이 깨져버리니까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냉대받는 거예요. 그리고 이 감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성적인 그런 틀 위에서 잘 풀어내야 그게 건전한 사랑이고 그게 성수로 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인데, 아내는 이 이성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고 남편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감정의 잣대를 가지고 지금 들이밀고 있는 것입니다. 이것이 잘 균형이 잡혀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지금 깨져버린 거예요. 두 번째는 이 사랑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. 타이밍이 중요하다. 물이 팔팔팔팔 끓으면 그때 이렇게 잘 내려놓으면 더 이상 뭐 물 끓는 소리도 안 나고 막 물이 그냥 계속 끓면 뚜껑이 덜썩덜썩하고 뭐 김 빠지는 소리가 계속 올라오고 막 이러잖아요. 그 난리법석인 상황을 내가 일어나기 전에 이만큼 끓었구나, 이제 내려놔야지. 그리고 내려나오면 내가 먹을 수 있는 따뜻한 물을 내가 먹을 수 있어요. 근데 뭐 난리 법석 피우고 막 이러면 그거 뭐 물도 튀고 뭐 시끄럽고, 그거 정리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물을 마셔야 돼요. 여러분, 분명히 사랑이 틀림없어요. 이 사랑을 어떻게 성숙시켜 가느냐 하는 것은, 이것은 두 사람의 감정과 이성의 균형이 필요하고, 균형 감각이 필요하고, 또 하나 여기 중요한 건 타이밍이라는 거예요. 타이밍. 남편이 그렇게 애달게 불러댈 때 그때 가서 그냥 문을 열어주고, 그리고 난 이후에 그 감정 싸움을 하던 이성적으로 뭐 잣대를 들이밀던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, 열어주어야 될 타이밍에 열지 않고 나면 그때는 이게 어디로 치닫을지 모르는 게 이게 사랑 감정이라는 거예요. 술람미 여인은 이 타이밍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어요. 물론 솔로몬도 마찬가지죠. 아내가 토라지기 전에, 더 극심하게 토라지기 전에 모든 것을 자기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그 마음이 흐트러지기 전에 그 자리를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. 그 자리로 달려오되 그 정성, 그 마음 다 이해하지만 그 타이밍을 놓치면 한순간에 확 뒤집혀 버리는 게 그게 사랑의 두 얼굴이에요. 이 두 가지 우리 놓치지 마시다. 첫째는 감성과 이성 이 균형을 내가 잘 잡고 살아야 된다. 둘째는 사랑을 꽃피우는 데 있어서 그 타이밍을 놓치면 이렇게 심각한 위기가 찾아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숙한 그런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